안녕하세요. 윤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사주 심리 여행이란 주제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올려드린 것은요. 어떤 계절에 태어났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성향이 달라지더라. 이거 알려드렸어요. 가족 딱 보면요. 겨울에 태어난 아이, 여름에 태어난 아이, 봄에 태어난 아이들에 따라 막 굉장히 성격이 달라져요. 크게 보았을 땐 뭐 O형이냐 A형이냐 이렇게 보는 거랑 그 정도는 똑같고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만세력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핸드폰에서 만세력을 딱 찾아가지고 거기서 십천간의 글자라고 해서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에 따른 그 천간의 글자가 보여요. 거기 만세력 보는 방법은 또 따로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아신이라고 써있는 그 천간의 글자 간목, 을목. 자, 그러면 내 아이는 목으로 태어났구나. 그걸 오행으로 보는 거예요. 오행으로. 간목, 을목은 목의 성질, 병정은 화의 성질, 또 무기는 토의 성질, 경신은 금의 성질, 임계는 수의 성질. 이렇게 오행으로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내 아이가, 내 딸이 간목일주로 태어났다. 간목이다. 그러면 간목의 특성을 알아야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엄마가 경금이야. 그러면 간목을 어떻게 잘 키우고 싶어 해서 엄마의 입장에서 금극목을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금극목을 해서 이 아이를 잘 다듬어 주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여기서 단점이 하나 있어요. 아이가 신약한 간목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가 신약해. 원래 자기 자체가 신약한 사주로 태어난 간목이다. 그런데 엄마가 강한 경금을 가지고 있는 엄마다. 그러면 아이를 막 너무 푸시하면 안 돼요. 그렇게 푸시하면 아이가 다쳐요. 심리적으로. 그리고 엄마에 대한 어떤 경계감, 거부감 이런 걸 갖게 됩니다. 사실은 가족이 가장 중요한 게 내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의 매도 들고 잔소리를 또 하는 거잖아요. 얘가 잘못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인 거죠. 특히 이런 관계는 남편이나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자, 부인이 간목의 일주로 태어났는데 아주 신약한 간목이에요. 그럴 때 남편이 강한 경금이라면 그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주를 알고 가족을 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예를 들어서 또 하나, 을유일주라는 그 성질의 을유일주라는 그 특징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을목은 자기가 태어났는데 이미 나는 편관의 기질을 갖고 태어났어요. 음간의 여자가 편관을 깔고 있으니 자기 자신이 얼마나 신약하게 느껴지겠어요. 그죠? 금극목 너무 당해서 이 여자분은 좀 어떨까? 너무 조심성이 많은 여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저절로. 그죠? 그런데 또 경금의 남자를 또 만났어요. 그러면 을경합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너무 다행이죠. 금이다면 좋은 거라고 느낄 수 있잖아요. 을경합이 되니까. 그렇지만 그렇지가 또 않아요. 겨우 하나 의지하고 있었던 그 유금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어떤 이런 화분에서 커가던 꽃이 을경합이 되어서 자기 자신은 아예 없어지는 거죠. 자기 자신의 존재감이 아예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을경합금이 좋게 작용되지만은 않더라. 이런 경우. 그런데 언제면 또 좋게 작용되냐면요. 을목이 너무 강해. 예를 들어서 묘월에 태어난 을목이야. 이럴 경우는 어떨까요? 굉장히 자기가 강하게 뻗어나가는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잔디라면 만약에 저 멀리까지 잔디가 뻗쳐나가는 힘. 그리고 잔디 아니고 잔디 속에 가끔씩 이렇게 자풀이 자라잖아요. 근데 그 자풀을 뽑아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을경합은 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간목이든 을목이든 목의 성질을 가진 아이들, 목의 성질을 가진 사람들은요 굉장히 순수하고 맑고 어린아이 같고, 그래서 다치기도 쉽고 만들어지는 대로 만들어지는 아이들입니다. 자기 중심이 있다가도 없고, 그래서 잘 커가다가도 한 방에 비바람 맞으면 또 쓰러질 수 있는 아이들이 을목, 간목 이런 목의 성질의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 사주 한 명 중에 목이 너무 많다. 이렇다면 그 목이 많은 목을 제압해 주거나 제어해 주거나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만큼의 풍수 인테리어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목이 많은 아이들은 예를 들어서 철제 책상을 써준다던가, 아이가 공부하는 환경에서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이 온 가족이 이제 코로나 시국에 이 좁은 집에서 다 같이 움직여서 살려고 하니까 쟤 왜 저래? 좀 더 잘할 수 없나? 또 우리 부인은 왜 저렇게 게을러?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요. 남편이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안 도와줘. 답답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그 사주를 딱 열어보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성향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 심리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타고난, 내가 태어난 날짜에 타고난 기운, 그 기운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또 무토일간이나 기토일간, 토일간 아이들은 웬만해서 잘 움직이지 않는 게으른 성향이 보이거든요. 또 무토가 너무 많아. 산이 너무 많은데 그 사주에 나무 한 그루도 자라지 않고 있어. 예를 들어서 사주를 이렇게 봤을 때 그 한 그루의 나무도 없을 정도의 무토가 많은 이런 사주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소토의 작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아이의 방에 이렇게 나무 한 그루 선물해 주세요. 아주 큰 나무 안 돼요. 내 가슴보다 올라온 나무, 큰 나무 안 되고요. 나보다 좀 작은 나무, 내가 관리할 수 있을 정도의 나무. 그런데 우리 아이 같은 경우 그런 얘기합니다. 엄마, 나는 기토일간이라서 그런가 나무가 내가 화분이 참 잘 자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 아이는 수의 기질을 또 같이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생목을 잘 해줘서 목극토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토가 강한 그런 경우라면 그렇게 소토의 작용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 드리려면 너무나 많지만 그런 경우, 또 어떤 사주에서 어떤 게 많은지 오행을 보시는 거예요. 오행 중에서 수가 너무 많아. 예를 들어서 수가 너무 많은 아이라면 그 수를 조절해 줄 수 있는 힘,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내 가족의 사주가 화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화의 기운이 너무 많아. 예를 들어서 병화, 정화, 또 밑에도 사화, 오화, 이런 화의 기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사력을 딱 펼쳐보면 색깔만 보세요. 아주 빨간색이 너무 많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빨간색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자칫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아이들도 봤어요. 5살 정도 됐는데 아이가 갑자기 걷지를 못해요. 화의 기운이 너무 상생되어 있을 때 그런 작용이 일어나거든요. 건강에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목욕을 좀 많이 시켜준다던가 수국화의 작용이 필요한 거예요. 수와 관련된 어떤 마시는 물에 이런 경우도 되게 잘 써주셔야 되고요. 물과 관련된 기운을 아주 잘 써주기 위해서는 수영장을 보내기도 하면 좋겠고요. 아니면 요즘에 코로나 시국에 수영장도 못 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욕조에 물 받아서 아주 뜨겁지 않은 물, 미지근한 물에 반신욕도 시켜주시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온 가족의 사주 심리학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화가 너무 많아도 문제, 목이 너무 많아도 문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또 금이 너무 많아도 문제. 자, 금이 너무 많은 가족이 주변에 있었다면 굉장히 좀 피곤한 것도 있을 거예요. 잔소리도 좀 할 거고요. 온 가족에게 직언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자기 사주를 직접 보았다면 한번 펼쳐보세요. 그렇다면 우리 남편이 이렇게 직언을 많이 하는 거야. 직설적이야. 돌려 말해도 참 좋을 텐데 잔소리도 엄청 직설적으로 해. 그럴 때 우리 남편의 사주가 이래서 그렇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럴 경우에 사주를 보여주세요. 이게 당신의 성향이야. 그런데 이럴 때 이렇게 좀 말하면 좋다고 하더라. 좀 돌려 말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떤 장점이 필요할까요? 금의 기운이 너무 강하니까 그때 금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무엇으로? 화극금으로. 또 단점이 있어요. 금이 너무 많을 때는 화극금 받으면 완전히 금이 녹아질 정도로 막 용광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금생수로 빼주는 것도 좋아요. 그럴 때 온 가족이 뭐 어떤 청계천을 걷는다던가 개천을 함께 산책한다던가 이렇게 한번 조절을 해보세요. 그렇게 사주 오행을 보면서 오행과 관련된 기본 정보만 확인하셔도 훨씬 더 내가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가족에게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찾을 수 있답니다. 이게 사주 명리학의 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주 명리학의 기본적인 틀만 보아도 내 가족의 심리를 볼 수 있어요. 한번 서로 다툴 일 있거나 그러면 한 번만 크게 소리내서 싸우기 전에 한번 사주를 열어보고 아이고 하고 당신도 이렇구나 너도 이렇구나 하고 이렇게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제가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